이거 삶아가 핏물 빼고 그래야 되지. 그 애 아빠 어디 갔어? 저 폐 영당에 놀러 갔다. 한번 먹고 가고. 이거지? 됐지? 응, 됐어. 엄마 보아하니 딸들의 친정집 나들이인 듯한데요. 죽겠다, 엄마. 엄마, 죽겠다. 신발 가리키 나는 게 죽겠다 소리만. 어느새 부엌은 딸들과 그녀들의 하소연 소리로 채워졌고 또 주방장도 엄마에서 딸로 바뀌었습니다. 이국적인 베트남 쌀국수와 서툰 한국말. 여기 모인 사미 씨의 딸들은 모두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들인데요. 고향 생각, 엄마 생각 날 때면 이렇게 사미 씨 집에 몰려와 고향 음식도 해먹고 투정도 부린답니다. 바다 건너온 23명의 딸들의 친정엄마 노릇한 지도 근 10년. 외손주들도 엄청 늘었는데요. 그치, 잘 먹어. 아이고, 착해. 뭐가 다 붙어, 돌아붙었다. 친정집에서의 즐거운 식사 시간은 끝이 나고 딸들은 사미 씨를 생각해서 설거지도 해놓고 갈 참입니다. 기분도 좋고 친구 만나서 엄마랑 언니 만나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엄마는 오늘 담근 콩잎 장아찌를 딸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물엿, 응? 예. 그리고 엿고 끓이가 식혀가지고 이리 하는 거야. 소박하지만 친정엄마의 사랑이 담긴 반찬들. 통아, 15일. 이거. 예, 알았어요. 냉장고 넣어놓고. 딸들이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손수 일일이 챙깁니다. 오늘 고생했다. 네, 우리 잘 먹었습니다. 내일 저 고기 먹으러 온나? 고생하다, 내일 봐. 웬만한 딸 부잣집을 능가하는 사미 씨 딸들의 친정 나들이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는 사미 씨. 곧바로 트럭 위에 몸을 싣는데요. 어제 저녁 딸들 모임에서 늘 보였던 얼굴 하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 그 좋아하던 친정 나들이도 하지 못했는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승기야. 승기 아빠. 아이고, 머리 아프다. 친정엄마 사미 씨의 목소리를 듣고 잠이 깨어 나오는 딸. 피곤함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인데요. 요새 계속 술 마시나? 네. 왜? 진작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한 번 눈으로 확인하니 숨이 턱 막혀오는 사미 씨. 그럼 일도 안 한대? 베트남에서 20살에 시집온 딸은 먹고 살기 위해 자동차 부품 공장에 야간 근무를 자청하고 있는 마당에 사위되는 사람은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일을 해야지, 사람이. 힘들어? 조금네. 돈을 그래 받아. 어여쁜 딸의 얼굴에 삶의 고단함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이제 이게 아봤어. 예보고 저거 이렇게 이제 하고 내가 승기 아버지도 안 봐고 해가지고 어디 좀. 그래고 할머니들이 걱정으로 내가 부엌에 자고 있네. 잔다. 술을 먹어도 술 많다. 면목 없는 아들 가진 어머니. 그래 왜 너? 술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 그러면? 뭘 얘기하던 아들을 대신해서 일하느라 꽃다운 나이임에도 여기저기 아파하는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자식 일임을 알면서도
시댁에서 그냥 두고 보는 게 못내 안타까운 사미 씨. 일단 내 자식부터 챙길 수밖에요. 성기야, 네 야간만 내 하면은 안 된다. 주간다고 야간다고 이래야지. 네 머리가 나중에 아파. 몸이 다 아파요. 그렇지, 네 담배만 하는 거 안 좋아. 그 네가 건강해야지 승기도 있고. 골칫덩이 아들 때문에 까맣게 타는 속. 혹시나 해서 또 한 번 들여다보는데 역시나 방 안의 주인공은 두 엄마의 타들어가는 속을 언제쯤 앓는지요. 갈게. 아파. 여기. 엄마 손은 약손. 딸의 아픔을 잠깐 보듬어줍니다. 웃음이 나오냐? 웃음이 다행이지. 아이고. 그래. 갈게요. 힘든 상황의 딸을 보고도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미 씨. 씁쓸하면서 한국인 친정엄마로서의 한계를 새삼 느끼는데요. 아이, 속 상하시오. 저기 뭔겨 그래. 아이고. 술만 먹고 저리 들어놓은 걸 새끼. 딸 가진 사람은 다 마찬가지야. 만일에 우리 딸이 저렇게 산다 그러면 뭐 데리고 아프지 뭐 나는 없겠는데. 그렇죠.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명의 딸네 집을 들르기로 한 사미 씨. 친정엄마로 그리고 딸로 가장 오래 인연을 맺어온 딸 미나네. 일명 쌍둥이네 집입니다. 할머니만 보면 조갈되는 쌍둥이 손녀 선희, 선화. 알림장이가. 근데 이렇게 글씨를 이쁘게 딱딱 써야지 이렇게 크네. 모르겠는데요. 글씨가 춤을 춘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돌이 갓 지난 쌍둥이를 안고 사미 씨 집을 찾은 게 딸과의 첫 인연이었으니까요. 그 너가 신랑은 언제 일하러 가? 너가 신랑 주식이야? 이 컴퓨터로 뭐 이거 하더나? 돈 벌었대? 몰랐어요. 이렇게 주시는 거 제가 잘 몰라요. 아이고. 월세는 아니죠. 일하러 안 갔어? 아, 예. 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요 앉아봐. 뭐 주식에? 예? 주식 하나? 아니요. 그럼 뭐. 주식에 이 주식 한다고 주식에가 돈 벌었다 카지. 뭐 했어? 무서운 장모님 피해 금세 숨어버린 사위. 선희 아빠. 예. 이거 봐라, 여기, 그리고 이 방, 도비도 좀 한번 하고, 이제 아이들도 컸으니까. 예. 도망을 왜 자식, 내 다전에 갖고, 또 뭐. 사위 사랑은 장모라지만 잘못하는 사위는 장모님의 따끔한 잔소리가 사랑입니다. 엄마 지갑. 그래, 먹자, 우리는. 니도 먹어. 아들 줘라. 사미 씨의 외국인 딸로 산 세월이 9년. 한날은 가니까 시어마씨가 야를 얼마나 깔지 뜯어가 좀 방에 막 머리카락이 확 있는 거라. 내가 참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꼭 참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야 머리가 아픈데 엄마가 밥을 달라 했대 시엄마가. 그래서 시엄마한테 머리 아프다 하니까 이제 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막 그랬고 막 머리를 막 깔지 뜯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막 사정을 했지 시엄마 씨한테.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애들 소녀가 둘이지 안 그랬으면 병원이 총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고 그래서 좀 따뜻거리고 소녀를 봐서라도 이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를 붙여놓고. 모진 시집살이를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 딸 미나 씨. 하지만 지금은 나름 행복합니다. 베트남에서 친정아버지를 모셔와 같이 살 정도가 됐으니까요. 이 할아버지 너무. 근데 아빠 월급 타고 왜 엄마 밥도 한 걸 안 사? 아직 안 탔어요. 저번에 많이 탔잖아. 물어봐라. 아, 저번에. 사미 씨가 두 부녀에게 한터 크게 대접받아도 되는 이유는 친정아빠를 취직시켜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 달에 꼭 살 거야. 예. 약속이야. 자, 이렇게. 그 일하는 이모가 아버지 보고 반찬 여러 가지 안 먹는다고 내 보고 전에 좀 이야기를 잘 먹으라 그래. 안 맵다 하니까 못 먹어, 엄마.
이 야자 하니까 맵다 먹고 아프니. 예, 안 좋아? 예, 예. 그러면은 아줌마한테 요거 때문에 매운 못 먹다 그러지. 아줌마 도망갔지. 뭐라 한다. 예. 인사하거라. 나중에 가나? 할머니 빗속을 피해 간대. 인사하거라. 엄마 가세요. 사미 씨. 조금씩 나아지는 딸의 모습에 힘을 얻고 갑니다. 사미 씨가 23명의 외국인 딸을 가슴으로 품은 데는 자신의 경험이 한몫했는데요. 젊은 시절 일본 공장에서 일하며 느낀 무시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외국인 며느리들도 똑같이 느끼겠구나 생각해서 그녀들의 친정엄마가 되기를 결심했고 제일 처음 한 일은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한글을 가르친 일이랍니다. 우리 베트남 애들이 많이 왔을 때, 아이고, 누구 집에는 돈을 뭐 주고 샀단다, 1,700만원 줬단, 1,800만원, 샀다는 말을 막 하는 거라. 그리고 이건 아니잖아. 그럼 걔들이 어떻게 이걸 막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겪어본 바에 의해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를 생각해서,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생각했어요. 하니까 내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마을에는 사미 씨의 사랑방 대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번듯한 센터가 지어졌는데요. 한글 교실은 물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도 운영하며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는 중입니다. 애들 전부 다 딸들이라. 이쁘지? 하나도 커없고. 어린이집은 딸이 자식 때문에 일하러 나가지 못할까봐 돌봐주고 한국말이 서툰 엄마 대신 말을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한 번씩 오면은 다 안아줘야 하더라고. 근데 하나만 이쁘지 못히게 이렇게 대부분 안아줘야 돼. 사랑해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사미 씨에게 다행히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데요. 여기 건드리기 없지. 건드리면 도깨비 아저씨 나 잡아요. 자자자자자. 내 거 다 내 거 내 거. 엄마가 가는 길을 열심히 따라와주는 고마운 딸. 사미 씨가 배 아파 낳은 친딸 다은 씨입니다. 배가 너무 많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땐 엄마와의 갈등도 꽤 있었답니다. 이 일이 점점 더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방 운영하면서 그때 이 차량 2대를 운전하면서 이게 저희 언니가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량 2대를 운전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권유도 아니었어요. 권유도 아니었고 나 한번 해볼래 이것도 아니고 오너라. 그 전 처음에 이제 싫다고 했죠.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려한 도시 여성을 꿈꾸며 독립을 했고 간호사로 일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다시 시골로 들어오라는 엄마의 말이 다은 씨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거죠. 계속 받아야 되겠다. 계속 받는다. 하지만 엄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치료실에 따로 있거든. 큰 딸을 보내버리고 나지. 내가 큰 딸을 보낸 게 그거 제일 안 됐어. 일을 접고 싶어도 딸이 엄마 이 일은 꼭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항상 그러고 지가 보람을 느꼈고 그리고 지가 또 대학도 그 유학가를 가고 이랬는데 가버렸어. 나도 진짜 가고 싶어 딸 떠났어. 그래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내 혼자 있으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보고 싶어. 엄마의 일을 묵묵히 도와왔던 큰딸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것인데요. 너무도 고왔던 딸을 가슴에 묻고 딸이 늘 안쓰러워했던 대상인 자신의 수십 명의 외국인 딸들에게 못다 준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엄마 너무 힘들다고 얘들을 사는 게 지도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 엄마
가슴이 아프다고 막 그러더니 얘가 몸이 좀 안 좋았거든. 그러면 자다가 막 또 심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을 계속 그때 애들이 한참 출산할 시기가 돼가지고 막 밤에도 가고 이랬다면 좀 너무 무리했던가 보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 친정엄마 사미 씨는 또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사미 씨의 애마 흰색 트럭은 달릴 준비를 하지 않는데요. 동해도 있어. 와배. 다 됐네. 그럼 기다릴게. 응. 다 왔다. 타고 있어. 타고 있어. 누구예요? 우리 같이 좀 갈 사람. 차가 이거 추락이라는 사람이 못 타고 가가지고 지원 요청이니까 했습니다. 동네 단짝 친구에게 지원 요청까지 하면서 어디로 가려는 건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세상에서 제일 바쁘신 친정엄마 사미 씨. 우리 다 타시겠지? 우리가 늘씬해가지고 뭐. 역시 또 딸한테 볼 일이 있나 봅니다. 오비. 밥 많이 먹나? 네, 조금. 조금? 이유가 조금 먹어. 네. 그거 갖다 그거 가자. 밥 많이 먹나? 예. 아이고 이뻐. 안녕하세요. 아유, 한국말도 잘하네. 어디 어려워요. 어려워요? 5년을. 제가 5년 어려워 잘 못해요. 5년이 어려워요. 말 못해. 예. 같은 오래됐네. 어, 그가 이래 친구가 있으니까 아까. 친구라도 우리나라 말 아니면 안 통하는데 뭐. 야는 캄보디고 야는 베트남이. 정말 틀리네. 한국말. 한국말 해야 알아들어 둘이서. 그래도 이 대화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 이제 야가 먼저 왔다고 야가 언니라 그러고 야가 나이가 있으니 언니라 그러고 바로 옆집 앞집이 사람. 그래도 같은 값이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딸을 태워 시내로 나온 사미 씨.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 산부인과 병원인데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어도 아이 소식이 없다며 고민하는 딸을 위해 진료를 받아볼 요량입니다. 난소에 무슨 안 좋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난소에? 예. 네. 아, 난소에 예, 다낭성 난토가 있다고 했는데 예. 이게 있을 때는 임신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치료를 하시면 돼. 이거 있으면 살도 잘 찌고, 그다음 생리도 불규칙하고, 배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말이 서툰 딸을 대신해 진료 결과와 궁금한 점을 꼼꼼히 의사에게 물어보는 친정엄마 사미 씨. 남편하고 상관없이 일단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많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배달시키는 약을 일단은 한번 써보셔야 되죠. 그래 그거를 약을 먹어야 된다. 아니, 약을. 전화해놨으니까. 26살의 어린 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갈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진료실을 나오자 누군가와 통화 중인 딸 홍아이. Có kinh á mà cũng như kết á. Rồi cái ông thử rồi ông nói bây giờ ông nói 11 á hết rồi á là 5 ngày lại. Cái bữa nay em lại á thì ông nói để chừng nào 11 có rồi lại nữa. 빠이빠이 해라 막 히히하지 말고. 무슨 통화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병원에 왔던 이야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논하라고. 또 특별히 무슨 이야기 하겠지. 얘기가 안 되니까. 누구랑 통화하시는 거예요? 여기 통역관이 있어요. 베트남 통역관. 이 병원 자체가 다문화 애들이 병원 자리가. 우리도 여기 많이 와가지고 여기 놓고 배나는. 이왕 나온 김에 단골 한의원에도 딸을 보이고 싶은 엄마 마음이 발동했습니다. 오늘 야 데리고 이제 김농도 산부인 같아 갖고 그때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좀 그림이라고 갔더니 머리 앞뒤가 병원에. 배란이 잘 안 된다. 난소에 뭐. 하루빨리 딸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발로 뛰는 엄마.
딸을 위해서라면 좋다는 건 다 먹이고 싶은 심정인데요. 생강차를 좀 마시면 좋아요. 네, 생강 네. 알죠? 생강차를 커피 그래서 하지 말고. 커피는 안 좋고 네. 생강을 따려서 따뜻하게 마시고 있어요. 네. 고기 하지 말고 고기. 고기 네. 혹시 괜찮아요? 고기 괜찮아요. 네. 나 고기, 나 돼지고기 좋아해. 아니 남편 이 고기 이거 통닭 그거 하지 말고 뚱뚱하다 라면하고 아들야 이거 그럼 먹고 말고 하지 말고 뚱뚱하다. 임시 못해서 걱정하다. 임신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있고. 삼신할머니가 사미 씨의 정성에 보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